하계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계전정과 다르게 나무가 생육을 하고 가지가 돋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발육이 되고 과일이 커지는 그 시기 하계전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6월, 7월, 8월 뭐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달 가을 전정도 보통 이제 하계전정이라고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6월 달, 그러니까 장마 기간을 시작을 해서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6월, 7월, 8월 달에 하는 정정을 하계전정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을에 수확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 그래서 낙엽이 된 이후에 겨울 동안에 하는 전정을 동계전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계전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과일이 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활육이 많이 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좀 안정적으로 과일이 크게 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느냐. 그래서 크게는 하계전정을 함으로 인해서 수관 내부에, 복잡한 수관 내부에 햇볕을 잘 들어가게끔 하고, 예.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서 병해충을 줄일 수 있게끔 하고, 아. 그러므로 인해서 병해충 방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농약 방제가 잘 되게끔, 그래서 예. 농약 방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거진 데에 농약이 잘 들어가서 농약 방제 효과도 있다. 두 번째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양분 전환기를 지나서 6월 달이 지나서 이제 7월 초게 되면은 홍로 같은 조중생종들은 이제 화분화를 시작합니다. 즉 내년에 농사를 지을 꽃눈을 만들어지는 시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화분화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우리 호르몬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화분화를 하는 데는 우리가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뿌리에서 많이 흡수가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가지 끝에 발생이 되는 것을 오옥신, 그 다음에 과일의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가지에서 발생이 되는 지베렐린, 결국은 사이토카인이 많이 축적이 되면 화분화가 잘 되고 가지 자람이 많아지게 되면 화분화가 불량해진다. 또 하나는 적과라는 목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과일에는 종자라는 것이 있고 이 종자에는 지베렐린이 있습니다.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과일을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억제 작용을 한다. 즉 내년 농사를 위한 화분화를 억제를 한다. 그래서 적과를 한다든지 이 가지 정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올해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내년 농사를 위한 화분화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계전정이라고 하면은 요즘 농가들이 거의 한 4대 6, 동계전정을 6, 하계전정을 최소 30%에서 40% 정도 아주 깊이 있는 기술과 함께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 끝에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본인이 자람세를 이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오옥신이라는 것은 가지를 자람을 좋게는 하겠지만 반대로 내년 농사, 이 오옥신이 발생이 되면 결국 화분화를 촉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흡수를 저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농사를 위한 화분화가 억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지겠지만 이렇게 적심을 하는 경우에는 끝에 발생이 되는 이 오옥신의 흐름을 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렇게 끝이 멈춰지게 되면 여기 화분화가 만들어져서 내년 농사가 되는 꽃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적심, 그 다음에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지 비틀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계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정리를 한다든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길게 한다든지 가지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계전정이 아니라 하계전정의 주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지를 좋게 하는 원인도 있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은 내년 농사를 위한 화분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의 가지를 절단을 한다든지 좀 전에 보여드린 적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염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여기 농가에서는 지금 한 6년차 7년차 정도 돼서 나무가 안정적으로 수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목기 때 아마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지를 유인을 한다. 즉 추를 이용한다든지 끈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가지를 유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분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 결국은 오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유인을 시킴으로 해서 아니면 염지를 통해서 가지의 자람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또한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의 공급을 많게 해줌으로 해서 그 해의 가지 자람세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 농사를 위한 하브나도 좋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계 전정할 때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도하게 도장지를 정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도장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과일이 달린 상태에서 가지가 나온 것이 한 30cm에서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이 가지들은 과일이 달린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내년에 화분화가 돼서 과일이 달린다고 해서 보통 과일이 작아지는 농가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뺀돌이 사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가 길어지는 것을 농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뼘 정도 되는 데에 화분화가 돼서 꽃이 맺혀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과도하게 이렇게 도장지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길어진 가지는 어차피 화분화가 돼서 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렇게 과연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나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 결국은 지금 보기에도 이 근처에 있는 가지는 거의 한 5-6개를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지를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햇볕도 잘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되고 방제도 잘 되는 역할이 있지만은 이렇게 과도하게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나무가 수세가 떨어진다. 그 원인은 뭐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본인도 자라고 과일도 주게 되고 화분화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정리가 되면은 만들어지는 광합성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오히려 과일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계 전정하는 시기에는 보통 전체 나무에서의 가지 정리를 30%에서 많게는 40% 안쪽에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계 전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에서 40%를 정리한다 그 뜻인가요? 네네. 물론 이제 유목이나 큰 나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유목일 경우에는 20-30%, 성목은 한 30-40%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가지 정리를 한다 그 뜻이죠. 네네.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적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 정리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하계 전정의 기본이 되는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일단은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 6월 달이 되면은 가지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cm 정도 길게 자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지를 자르는 것들이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순히 끝을 자르는 농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자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밑에 잎을 2개 내지 3개를 두고 이렇게 자르는 농가들이 조금 짧게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는 위치나 길이에 따라 나무가 다시 가지가 발생하는 방향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도장지나 가지는 자른 만큼 자란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아래 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자마라고 하는 것에서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마가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 아래 눈에 있는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른 만큼 자란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자마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20cm 정도 자라겠죠. 수세가 강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가지까지 이렇게 20cm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결국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 가지가 필요 없다고 잘랐는데 오히려 가지가 더 발생이 되는 안 좋은 조건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서 단순히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잘라야 되고 그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는 자른 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가지를 그럼 10cm 짧게 자르면 방금 말씀을 드렸죠. 아랫눈에서 자른 만큼 다시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지가 잘라서 아랫눈에서 잘라서 조금 자라다가 여기다 화분화가 돼서 꽃눈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이상적으로 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최선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를 바짝 자르든지 완전히 자마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에는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충분히 잘 찢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찢게 되면은 자마가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자마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여기가 아물게 돼서 여기는 그냥 빈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작업을 안 해도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예전에 사과연구소에서 다 실험을 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한번 지금 같은 경우는 가지 정리할 때 그러면 그렇죠. 맨 밑을 그냥 그냥 뜯어내는 자연스럽게 게 낫겠네요. 이렇게 찢어주는 것이, 그래서 찢어주는 게? 많이 찢어져서 상처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는 상태, 그러면은 여기에는 가지가 아물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예. 또한 복잡한 가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는 화분화가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 이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이제 2차 작업이라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눈을 2개 내지 아랫잎 2개 내지 3개, 아니면 3개 내지 4개 놓고 이렇게 자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자른 가지가 이렇게 길게 자라서 가지가 끝에 꽃눈이 맺혀지더라도 내년에 꽃눈이 보통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액화가 돼서 아. 과일이, 좋은 과일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자름으로 인해서 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때는 제가 가만히 두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른 만큼 자란다. 나온다. 그래서 짧게 나왔을 때, 되도록이면 짧게 나왔을 때 이제 적심이라는 것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심을 하게 되면 거기 적심에 의해서 오옥신이 분출이 되는 가지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 어쨌든 화분화가 돼서 꽃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예.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농가에서 좀 부지런하겠죠. 그래서 2가지를 정리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 정리를 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도장지 정리다. 그래서 예. 도장지 정리는 아예 필요 없으면 완전히 찢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필요해서 너무 가지가 길기 때문에 짧은 단가지를 원한다. 그럴 예. 경우에는 짧게 잘라서 가지가 자라면은 적심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짧게 자르면 끝난다 그런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가지가 자라잖아요. 또 자라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가에서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가지가 긴 거에서는 화분화가 돼도 아까 얘기처럼 잘 안 내년에 되겠죠. 좋은 과일이 안 맺혀지니까 너무 길어. 예. 그 짧은 가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지가 나왔을 때, 짧게 나왔을 때 이제 끝을 적심을 한다. 순을 끝을 잡아주는 적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람새가 짧아지면서 이제 화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염지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음. 적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적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길게 자랐을 때 끝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오옥신을 제거하면서 여기서 가지가 또 자른 만큼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화분화를 유도하는 아주 기술이 되겠죠. 예. 그러나 농가에서는 이 적심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보통 적과하고 하계전장하고 가지 유인을 하느라 농가에서는 아마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가 지금 한 뼘하고도 조금 자랐기 때문에 한 평균 한 25에서 3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길이의 화분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과일이 내년에 맺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지를 제외한, 좀 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렇게 가지의 길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cm 이상에서 40cm, 그래서 보통 30cm, 30cm 이상 된 가지에서의 내년에 화분화가 된 것들은 보통 과일의 사이즈가, 크기가 크지 않고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끝에서 만들어진 과일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란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잘라서 새로 나온 가지를 적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조금 긴 가지이긴 하겠지만은 끝을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즉 적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옥신의 흐름을 막아주면서 여기에 꽃눈이 맺혀지는 요건도 만들어질 테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옥신을 제거해서 하나의 자람새를 중지하게 되면은 잎에서 만들어지는 양분들이 가지가 자라는 쪽보다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장 양분으로 축적하는 그런 역할도 도모를 한다. 그래서 적심이라는 기술을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긴 가지에다가 요 끝에만 그 적심을 하면은 이 내년 꽃눈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긴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런 경우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전에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꽃눈이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긴 가지가, 우리가 가지가 너무 길어서 좋은 꽃눈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밑에 눈을, 밑에 잎을 세 잎 내지 네 잎을 두고 가지를 절단해서 여기서 예. 자란 가지가 짧게 나올 때 적심을 하게 되면은 화합분화를 유도를 해서 내년에 단가지 형태의 짧은 결과지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심은 과일을 달려고 하는 보통 한 뼘이 됐든 아니면 한 뼘 반 정도가 됐든 아니면 반 뼘 정도가 되는 짧은 가지에 적심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적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또 작업이 불편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적심을 하는 농가에서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네네. 도장지 같이 아예 가지를 정리할 때는 가장 밑에를 그냥 뜯어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꽃눈을 받을 가지에는 아예 밑둥을 짧게 이렇게 그렇죠. 자른 다음에 네. 다시 가지가 나오면 그걸 다시 적심을 한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네. 내년도 꽃눈을 받는데 가장 네. 이상적이다. 네. 그 말씀이죠. 네. 예, 농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농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예.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작업들이 이 과일에 적과하는 것처럼 좀 꼼꼼하게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어떤 그 노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에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작업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농가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목기 때, 그래서 심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그 작업을 많이 하고 4년차 이후에 이제 적당하게 과일이 달리게 되면 이제 수세 조절이라서 나무 자체가 과일과 가지와의 수세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나무 크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각 지자체, 각 지역에서 그래서 선도 농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예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지를 정리하고 복잡한 가지를 정리하고 어떤 가지에 절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유인도 한다든지 적심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잘라서 세 가지를 받아서 적심을 한다든지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다방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좀 익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염지라고 하는 거, 네. 그 가지 비틀기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가지 비틀기도 우리가 보통 가지 비틀기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결가지 중에서 가지 비틀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가 길어지고 여기가 이제 경화가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를 한 번만 이렇게 비틀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결국은 가지를 유인을 한다든지 가지 비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심을 한다든지 결국은 가지의 자람새를 약간 멈추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화분화 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지라는 작업도 보통 적심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염지도 하나의 화분화 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굳이 뭐 돼요. 추를 안 달아도 그러니까 가지를 비틀어서 좀 약간 밑으로 하수를 한다든지 뭐 수평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